해고해요. 오늘부로. 툭. 이수민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운영팀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최민재 대리의 입에서 나온 두 마디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해고. 오늘부로. 이유가 뭐예요? 수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3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일한 3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부적절한 고객 접촉. 민재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한 행동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민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죠. 회사 방침상 순환도 필요하고. 3년이면 충분히 일했잖아요. 수민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동생 수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달만, 아니 2주만이라도. 오늘 오후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수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온 순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떻게 하지?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호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 그때 수민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던가. 처음 이 호텔에 발을 들였던 그날을. 희망에 가득 차 있었던 그날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의 로얄 팰리스 호텔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이미 직원 출입구 앞에 서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수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어요.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동생 수정의 이름이 떴죠.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벌써 일어났어? 수정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아였죠. 수민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움직였어요. 오늘도 일찍 나왔지. 너는 어제 병원 다녀왔어? 응. 의사 선생님이 수술 날짜 3개월 남았대. 순간 수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개월? 동생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죠. 인공화후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언니가 꼭 해줄게. 수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피곤함이 싹 가셨어요. 청소 도구를 챙겨 VIP 층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의 최상층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머무는 곳이었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 하지만 수민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누군가 헤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백발의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색해 보였죠. 손에는 구겨진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네. 오늘 첫 출근인데 청소 도구실을 못 찾겠어요. 진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길을 헤맨 적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위장 신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 신입이시구나.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저는 이수민이에요. 수민의 밝은 목소리에 진호는 살짝 놀랐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이렇게 친절한 직원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박진호라고 해요. 수민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도구실까지 가는 길을 설명하며 호텔의 구조도 함께 알려줬죠. 이쪽이 VIP 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예요. 일반 직원용은 저쪽이고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처음엔 조심하세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호텔인데도 이런 세세한 부분은 몰랐던 것들이었죠. 도구실에 도착하자 수민은 청소 도구 하나하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걸레는 대리석 바닥용이에요. 저 파란 통에 든 세제만 써야 해요. 다른 거 쓰면 바닥이 상한대요. 진호는 메모를 하는 척하며 수민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수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운영팀 최민재 대리 조심하세요. 계약직 직원들한테 좀 까다로워요. 그때였습니다. 이수민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최민재였죠. 아직 청소 시작 안 했어요? 벌써 5시 반인데. 죄송합니다.
신입분 안내하느라. 변명은 그만하고 빨리 일이나 시작해요. 민재는 차갑게 말하고는 진호를 흘겨봤습니다. 신입, 나이가 많으신데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진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재는 돌아서 갔습니다. 수미는 미안한 표정으로 진호를 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직원이 관리자라니. 오전 내내 수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카펫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화장실은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았죠. 가끔 진호를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휴게실 구석에서 진호는 편의점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수민이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김밥만 드세요? 아, 네. 아직 월급날이 멀어서. 거짓말이었지만 진호는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도시락을 열었어요. 제가 반찬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에이, 뭐, 어때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수민은 젓가락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김치.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주시나 봐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싸요. 동생이랑 둘이 살거든요. 아, 그래요? 동생이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봐야 해요. 순간 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민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곧 인공아웃 수술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죠. 진호는 수민의 얼굴을 봤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니. 힘드시겠어요. 힘들긴요. 익숙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돌봐야 하거든요. 수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진호는 그 안에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운영팀 사무실. 민재는 계약직 직원 명단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곧 있을 구조조정. 정규직 TO는 단 한 자리뿐이었죠. 이수민, 빨간 펜으로 수민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X자를 그었죠. 3년이나 일했으니 이제 그만 나가야지. 민재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약속한 정규직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는 누군가 나가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수민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도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죠. 민재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저녁 6시. 수민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호가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내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다들 계약직끼리는 경쟁이라던데. 수민은 살짝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그 말에 진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수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어요. 동생 수술비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이고 있었죠.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수민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 위에 그어진 빨간 X자를, 그리고 청소부로 위장한 대표이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어요. 이제 호텔 구조에도 익숙해졌고 청소 일도 어느 정도 손에 익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수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민은 가장 먼저 출근했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퇴근했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아저씨, 오늘은 좀 일찍 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수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생분 요즘 어때요? 수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지내요. 어제는 수술 전 검사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대요. 다행이네요. 수술비는 다 모으셨어요. 순간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죠. 거의 다 모았어요. 조금만 더 일하면 돼요.
진호는 수민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분명했죠. 그때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로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민과 진호는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앞에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직원이 당황해하는 순간 수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아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어요. 빠르게 손짓을 주고받았죠. 진호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분들이 열쇠를 방에 두고 나오셨대요. 303호실이요. 수민이 직원에게 통역했습니다. 문제는 금세 해결되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수민에게 인사했어요. 부인도 수아로 감사를 표현했죠. 수민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부부가 떠난 후 진호가 물었어요. 수화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동생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요. 수민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알 수 있었죠.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운영팀 사무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다음 달에 정규직 TO 나올 거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정말? 약속한 거야? 여자친구의 목소리에 민재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당연하지. 이수민이라 내가 있는데 걔만 정리하면 돼. 3년이나 일했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됐지? 민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침 창밖으로 수민이 지나갔죠.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원래 회의가 열렸습니다. 진호도 청소부 자격으로 회의실 밖에서 대기했죠. 이번 달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사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계약직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민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인사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청소 파트 명단은 제가 이미 검토했습니다. 그래요? 빠르네요. 네, 이수민 직원을 추천합니다. 3년이나 일했으니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네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 진호는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 하지만 수민은 여전히 호텔에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도와주세요. 로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수민을 붙잡았어요. 영어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설명했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이 들어있는데. 수민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 했어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레스토랑이나 화장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2시간 동안 수민은 호텔 곳곳을 뒤졌어요. 레스토랑, 화장실, 로비,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죠. 진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밤 9시. 드디어 수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찾았어요. 화장실 세면대 뒤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한 거였죠. 관광객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민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수민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관광객이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수민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밤 10시 진호는 운영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직원 파일을 열었죠. 대표이사 권한으로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수민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수민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진호의 눈이 점점 커졌죠. 3년 근무, 무결점, 지각 제로, 결근 제로, 고객 칭찬 편지만 33통. 항상 친절한 직원, 도움을 아끼지 않는 천사, 로얄 팰리스의 보물, 편지마다 수민을 칭찬하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진호는 마우스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근무 평가, 최우수, 매년 최우수. 그런데
왜 아직도 계약직인 거지? 진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추천 3회, 반려사유, 티오 부족, 결정자, 최민재, 정규직 전환 추천이 3번인데 수미는 3번이나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민재가 막았던 거였죠.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성을 유지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수민 씨, 괜찮아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어제 좀 늦게 잤어요. 하지만 진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어제 동생이 아팠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다가. 수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다행히.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순간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곧 닦아냈죠. 죄송해요. 일하다가 이런 얘기해서. 아니에요. 힘내세요. 진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사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계획도, 진호의 결심도, 모든 것이 곧 충돌할 운명이었죠. 화요일 오후 2시, 로얄 팰리스 호텔 로비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수미는 로비 한쪽에서 화분의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진호는 멀지 않은 곳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신음 소리가 로비를 갈랐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옆에 있던 여성이 다급하게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앙리, 앙리? 프런트 직원들이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누가 119에 전화해요. 아니, 먼저 물 좀. 잠깐,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에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수민이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수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달랐죠. 사람들이 놀라 귀를 터주었습니다. 수민은 재빨리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죠. 심정지예요. 당장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수민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했죠. 누가 자동재 세동기 가져와 주세요. 프런트 뒤에 있어요. 진호가 즉시 달려갔습니다. 수민은 계속 압박을 이어갔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때 부인이 수민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짓만 할 뿐이었죠. 청각 장애인이구나. 수민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압박을 계속하면서 부인을 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수화할 수 있어요. 수민이 한 손으로 수화를 했습니다. 부인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부인이 빠르게 수화로 설명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심장병 약을 먹고 있대요. 주머니에 있을 거예요. 직원이 서둘러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약병이 나왔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네요. 수민은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30번. 그리고 인공호흡 2번. 다시 압박. 진호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패드 붙여주세요. 진호가 수민의 지시대로 패드를 붙였습니다.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했죠. 쇼크가 필요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빅.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남자의 몸이 튀어올랐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죠. 수민은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생명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제발, 제발. 수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5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10분이었을까요? 남자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렸어요. 눈꺼풀이 떨렸죠. 의식이 돌아왔어요. 로비의 안도의 탄성이 퍼졌습니다.
수미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누가 응급처치를 했나요? 저 직원입니다. 구급대원이 수민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골든타임을 지켰네요.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부인이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수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로비에는 감동의 여운이 남았죠. 사람들이 수민을 바라봤어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민재였죠. 민재는 구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1시간 후 운영팀 사무실. 민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오늘 오후 청소 직원 이수민이 고객에게 무단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의료 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해서 호텔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만약 잘못되었다면 호텔이 큰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이수민 직원의 경솔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한편 진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이 입원한 병원이었죠.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병실 안에는 참사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멀쩡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호텔에 있었던 청소부입니다. 진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참사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당신도 있었군요. 들어오세요. 부인이 수화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참사관이 통역했어요. 아내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 젊은 여직원 덕분에 제가 살았다고. 그 직원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참사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편하다니요. 그녀가 없었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그 직원의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했대요. 부인이 다시 수화를 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내가 특히 감동받았대요. 그 직원이 수화를 할 줄 알아서 그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직원에게 꼭 전해주세요. 참사관이 진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평생 감사할 거라고.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그런 직원이 있는 호텔이 자랑스럽다고. 진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최민재,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수민 씨는 내가 지킨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민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죠. 이수민 씨, 잠깐 보자.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수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운영팀 사무실. 수민은 떨리는 다리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앉으세요. 수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어요. 민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어제 일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무슨? 의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환자를 만졌다고요. 만약 잘못되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어요. 그냥 두면 돌아가실 수도. 그건 의료진이 판단할 일이죠. 민재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3년 동안 일했으면 이제 그만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순간 수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해고해요. 오늘부로. 툭.
수민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코웃음을 쳤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부적절한 고객 접촉. 그리고 회사 방침상 순환이 필요해요.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어요. 실수 한 번 없었고요. 수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일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재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동생 수술이. 그건 당신 개인 사정이죠. 민재는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수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죠. 복도로 나온 수민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떻게 하지? 동생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술을 기다리는 수정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수정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탈의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었어요. 3년 동안 쓴 청소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죠. 매일 빨아서 입었으니까요. 수민 씨, 뒤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알 수 있었죠. 그 미소 뒤에 슬픔을.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수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요? 어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수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민 씨 기억하세요.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곧 빛이 올 거예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녁 7시 수민의 집. 작은 원룸. 수민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수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화를 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민은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수정은 언니를 너무 잘 알았죠. 거짓말하지 마. 울었지? 수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왜 그래? 무서워. 수정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직장에서 잘렸어. 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언니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그런 거야. 수민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하지 마. 다른 일자리 구할게. 수술은 꼭 할 거야. 약속해. 수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수민은 강하게 부정했어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사무실. 진호는 어둠 속에서 컴퓨터를 켜고 있었어요. 대표이사 권한으로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죠. 먼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응급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수민의 완벽한 응급처치. 당황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 생명을 구하는 장면. 이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진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민재의 컴퓨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순간 진호의 눈이 커졌죠. 근무 시간 조작. 매달 자신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서 수당을 더 받고 있었어요. 비품 구매 내역. 실제보다 비싸게 보고하고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서류들. 수민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우수한 직원들이 민재 때문에 기회를 잃었던 거였죠. 이런 인간이. 진호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어요. 민재가 인사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죠. 수민을 내보내면 그 자리는 제 사람으로 채우겠습니다. 김 과장 아시죠? 제 여자친구요. 진호는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수술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해.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민 씨죠? 로얄 팰리스 호텔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수민의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복직이라도. 오늘 오후 2시에 호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네? 저는 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와주세요. 대회의실로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수민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죠. 오후 2시 호텔 앞에 검은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본사에서 누가 온 건가?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깔끔하게 빗은 백발, 날카로운 눈빛, 위험 있는 자태. 박진호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대표이사 박진호였죠.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민재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청소부가 진호는 당당하게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이미 전 직원이 모여 있었어요. 수민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진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얄 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진호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지난 3주간 저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민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에게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대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진호는 단상에서 전 직원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수민에게 멈췄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지난 3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직원의 헌신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이수민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수민은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죠. 진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고객, 당황하는 직원들,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수민. 이틀 전 이수민 직원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민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수화로 부인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죠. 직원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식 감사장이 왔습니다. 진호가 편지를 들어 보였어요. 이수민 직원의 신속한 대응과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인 제 아내와 수화로 소통해 주신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수민 직원의 3년간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무결점 근무, 지각 제로, 결근 제로, 고객 칭찬 편지 33통. 직원들이 놀랐어요. 이런 기록을 가진 직원이 있다니. 하지만 진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이 직원은 해고당했습니다. 부적절한 고객 접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죠. 최민재 대리, 진호가 불렀습니다. 민재가 떨면서 일어났어요. 당신의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근무 시간 조작, 비품 횡령, 부당한 인사 개입. 3년 동안 근무 시간을 조작해서 부당 수당을 받았죠. 비품 구매, 차액도 챙겼고요. 민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우수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막았습니다. 진호는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횡령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가세요. 진호의 단호한 말에 보안 직원들이 민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인사팀장도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정직입니다. 그동안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민을 봤어요.
수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수민 씨, 진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우리 호텔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는 상장과 봉투를 건넸어요. 특별 표창과 함께 보상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고객 케어 및 포용성 증진 팀의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개발하고 직원 교육을 담당해 주세요. 수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꿈인가 싶었죠. 제가요? 네,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수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 달 후 대학병원. 수미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표시등이 켜져 있었죠. 수정아, 잘 되겠지? 5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어요. 수민이 벌떡 일어났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수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죠. 일주일 후 병실에서 수정이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의사가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이제 켜볼게요. 처음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수정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수정아, 수민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으로 수화를 했죠. 언니 목소리야? 응, 내 목소리야. 두 자매는 꼭 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1년 후 로얄 팰리스 호텔 대강당. 대한민국 가장 포용적인 호텔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화 서비스, 점자 안내문, 휠체어 전용 시설. 로얄 팰리스 호텔은 모든 고객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위원장이 트로피를 건넸어요. 진호가 받으며 미소 지었죠. 이 상은 저희 직원들, 특히 이수민 팀장 덕분입니다. 카메라가 수민을 비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민은 이제 당당한 팀장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호텔 교육실에서 수민이 직원들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이렇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직원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 중에는 새로 들어온 청각 장애인 직원도 있었죠. 수민 팀장님, 질문이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세요? 수화 쓸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자주 쓰지는 않죠.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로비에서 수정이 손님을 안내하고 있었죠. 호텔의 첫 청각 장애인 직원이 된 수정이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우리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민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게 진정한 서비스 아닐까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가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이제야 진짜 호텔이 되었구나.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수민에게도 호텔에게도 그리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